안녕하십니까, 창업사령관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5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의 공동 효과형 사업이죠. 세부 과정명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떴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한 개의 기술 제안서당 두 개에서 네 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RFP에 세부적으로 개발해야 될 것이 한 두 개에서 네 개가 된다는 뜻이죠. 네. 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업이 이 중소기업 기술 혁신 개발 사업이죠. 대부분의 어떤 스타트업들은 뭐 디딤돌이라든지 팁스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창업 기술 성장 기술 개발 사업이죠.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적인 좀 많이 알려진 그 R&D 사업이 앞서 말씀드린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그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도 좀 전통이 있는 사업입니다. 단 이때까지 창업 초기의 스타트업들이 이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에 도전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매출 제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20억 원 이상 또는 뭐 수출 관련된 과제 같은 경우는 수출액이 뭐 50억 원 이상 이런 단수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참 도전하기 힘들었죠. 자, 근데 올해부터 좀 기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 기술개발 혁신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집니다. 크게 전통적으로 이 사업은 수출 지향형, 시장 확대형, 시장 대응형으로 나눴죠. 팁스나 디딤돌이 사업 같은 경우는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안에 팁스 과제, 뭐 디딤돌 과제 이렇게 나눴거든요. 중소기업 기술 개발 혁신 과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눈 지가 거의 한 10년, 10년 가까이, 10년이 아마 넘는 것 같은데요. 좀 전통적으로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생겨났죠. 전략기술 테마별 프로젝트 DCP.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 DCP 사업이 중기부의 R&D 사업의 꽃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요. 과제당 100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네이밍을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2020년, 2024년도까지는 이제 매출액 기준 20억 원이 있었는데, 자, 올해는 이 안에 세부 과제별로 매출액 제한을 철폐한 사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매출이 부족한 초기 기업들한테는 이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이 올해는 기회가 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시행되다 보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죠. 첫 신규 사업이 아무도 어리둥절할 때 제일 가져가기가 쉽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내가 안 가져가면 딴 누군가는 가져가는 사업입니다. 자, 이 사업은 기업들 또는 이제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해서 좀 사전에 수요 조사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총 8개 컨소시엄을 이번에 뽑습니다. 한 25개 세부 과제 내외를 뽑고요. 세부 과제별로 최대 2년 동안 6억 원을 지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컨소시엄에 잘 들어가시면은 세부 과제별로 최대 2년에 6억 원이니까 세부 과제가 주간 기간, 참여 기간, 위탁으로 구성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주간, 참여, 위탁에서 2억, 2억, 2억씩 나누어도 2억을 가져가시더라도 디딤돌 과제만큼 올해 디딤돌이 2억 원으로 바뀌었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억 2천이었죠. 올해 2억으로 디딤돌 과제가 바뀌었는데요. 자, 디딤돌 과제는 아주 치열한 경쟁률이 좀 치열하죠. 자, 근데 이런 어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컨소시엄에만 잘 들어가시면은 그냥 컨소시엄의 어떤 주관 기업 그리고 총괄 주관 기관 일종의 등에 업어타고 쉽게 과제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이 협동조합이 들어간 이유는 사전에 수요 조사를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중기부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수요 조사를 통해서 어떤 기술을 개발할 것이냐 그런 RFP가 도출되었죠. 예. 사전에 수요 조사가 나왔던 공고인데요. 보시면 2월 27일 날 공고가 되었었네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그리고 중소기업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2025년도 공동효과형 기술개발 지원 그 기술 수요조사 안내를 했죠. 그래서 2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수요조사를 받아서 과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RFP 이번 본 공고에 띄울 개발 과제들을 이제 선별을 했었습니다. 자, 일정을 보시면 3월 24일까지 접수를 받았죠. 자, 그러면 과제기획위원회를 통해서 RFP를 선정하는데 한 4월 말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5월 말에 공고가 떴는데요. 자, 이게 올해 신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수요조사 때 참여를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충분히 기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죠. 만약에 작년에도 나왔던 사업이라면 이걸 가지고 떨어진 사업들이 떨어진 어떤 컨소시엄들, 떨어진 중소기업들이 있었겠죠. 자, 그런 사람들은 올해 만약에 공고가 뜨면은 보다 쉽게 준비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이템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어떤 기획했던 내용, 그리고 연구개발 계획서도 작성해 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훨씬 준비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신규로 이렇게 RFP를 조사해서 띄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누구나 출발점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RFP에 참여를 안 하셨다 하더라도 충분히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부나 이런 과제에서 RFP 기획하는데 꼭 참여했던 곳이 꼭 그 사업을 가져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좀 규모가 큰 과제 같은 경우는 과제 기획에 참여했던 그룹들이 어떤 과제는 과제 기획에 참여했던 그룹은 아예 본 사업에 신청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제 기획에 참여했던 그룹이 그 과제를 가져갈 확률은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획을 잘해서 타 컨소시엄보다 더 좋은 기획을 하신다면 충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공고가 17개의 RFP가 이제 과제기획위원회 저번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과제기획위원회에서 선별을 했겠죠. 자, 17개가 떴는데요. 자, 제가 이 과제기획 RFP 보는 법을 좀 알려드리자면요. 자, 어떤 주인이 강력하게 들어왔는 그런 게 좀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1번 RFP 한번 보겠습니다. 지하 터널에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이죠. 과제명이. 자, 근데 가만히 보시면 세부 과제 이게 24,000톤, 24,000 CMH급 자동 재생 건식 집진 장치라 돼 있죠. 자, 다른 과제들 보면 이렇게 정량적인 수치가 나온 경우가 보시면은 대부분이 없죠. 네. 정량적 수치가 나온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다른 과제들은. 근데 자, 이거 RFP 1번 과제 같은 경우는 정량적 수치가 딱 박혀 있죠. 자, 이것은 강력하게 이 아이템을 준비했던 그룹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어떤 정량적인 목표치죠. 정량적인 개발 목표치가 박아놨죠. 일종의 박아놨는 것은 자, 다른 그룹들이 진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자기 그룹들이 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걸 기획했던 그룹도 이 본 과제에 신청할 수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아무튼간에 본 과제에 기획에 참여했던 그룹이 신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좋은 정보를 그 기획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다른 그룹에 줄 수도 있겠죠. 이번에
24,000 돈, 24,000 CMH급 자동재생 건식 집진장치 아이템이 뜰 것이니까 준비를 하라. 너희들은 충분히 24,000 CMH급 충분히 개발 가능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 자, 이런 식으로 사전에 좀 기획이 쿠킹이 됐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 같은 경우는 도전을 안 하시는 게 좋죠. 예. 물론 충분히 우리는 24,000급 충분히 할 수 있어 하면은 한번 부딪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사전에 여기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공고문에 보시면 이렇게 상세 RFP가 나와 있어요. 상세 RFP에 보면은 24,000 CMH급 건식 자동 재생 집진 장치 개발이 있고, 거기에 보시면 또 세부, 이게 이제 세 개의 세부 과제가 있었죠. 이 아이템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1번에 총괄 과제가 있고 세부 과제가 3개가 있었죠. 각 세부 과제, 3개의 세부 과제에 대해서 또 상세 RFP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 세부 과제 한번 보겠습니다. 24,000 CMH급 건식 자동 재생 집진 장치 시제품 개발이고, 세부 개발 내용들이 이렇게 예,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구체적으로 스펙이 좀 박혀 있는 것들은 이게 주인이 강력하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평가는 공정하게 해야겠죠. 평가는 공정하게 할지만, 그러나 이쪽에 기여했던 그룹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연구개발 계획서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는 참여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을 보시면, 공동 효과형 이번 과제의 컨소시엄 구성안인데요.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것은 세부 과제가 3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 RFP 보시면 4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된 그런 개발 과제도 있습니다. 필수적으로는 주관기관이 각 세부 과제별로 하나씩 들어가야 됩니다.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참여기관 중에 하나가 총괄기관을 맡아야 되고, 총괄기관의 내부 인력이 컨소시엄 매니저가 한 명이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시에 또 공동개발기관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 위탁기관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부 과제별로 2년에 6억 원이죠. 2년에 6억 원이니까 말씀드렸죠. 딤돌 과제, 아주 치열한 과제에 들어가느니 이런 어떤 세부 과제의 주관기관의 등에 업어타고 공동기관이나 또는 위탁개발기관으로 좀 참여하시는 전략도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보시면 중소기업이고, 그리고 이 과제가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해서 기획이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협동조합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궁금하신 게 있겠죠. 자, 17개가 이게 협동조합을 통해서 기획이 됐기 때문에 각 산업 분야별 협동조합, 어느 협동조합에서 이걸 기획했는지 참고하시고 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짧은 시간에 기획됐기 때문에 각 세부 과제별로 주간, 공동, 위탁 이렇게 처음부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다 쉽게 말해서 어떤 쿠킹하기가 힘듭니다. 기획하기가. 그래서 지금 한참 이제 컨소시엄을 짜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들으시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나 이 과제 전담기관이죠. 또는 아까 중소기업 협동조합 쪽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 RFP는 어느 협동조합에서 했는지, 그래서 담당자 연락처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셔가지고 세부 과제에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아까 같은 경우는 3개의 세부 과제가 있었죠. 그 중에 우리 스타트업이 잘 할 수 있는 세부 과제가 어느 부분,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공동기관이나 또는 주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는 발품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올해부터 중소기업 기술개발 혁신 과제에 매출액 조건이 지금 없어진 그런 과제들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약해도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개발기관은 매출액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매출액 20억 원 이상이 지금은 미적용되는 이번 과제입니다.
예, 컨소시엄은 한 개의 컨소시엄 내 최대 한 개의 세부과제만 주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업 하나가 주관을 여러 개를 맡질 못하는 거죠. 자, 근데 공동이나 위탁 연구개발기관은 세부과제, 아까 세 개의 세부과제가 있으면 세 개의 세부과제에 다 들어갈 수가 있다는 뜻이죠. 예, 평가 기준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R&D 과제, 기술성, 사업성, 그리고 기술 개발 역량이 있어야 되겠죠. 뭐 논문이라든지 특허라든지 기존 정부 사업 수행 이력. 예. 그래서 어떤 공동 개발 기관으로 참여해서 과제 수행 이력을 쌓는 것도 향후에 더 큰 사업들, 더 큰 R&D 과제들 준비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를 하고 아이리스에서 신청을 하네요. 자, 문의처는 일단 사업 총괄은 중소벤처기업부고요. 예, 그리고 전문기관은 기정원이죠. 기정원에 연락하셔서 어느 아까 RFP에 각 RFP가 어느 협동조합에서 뭐 금속 관련된 협동조합인지 여러 뭐 섬유라든지 또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인공지능 협동조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문의를 하셔서 주관 그리고 공동 연구개발기관 위탁기관으로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지 또는 아예 처음에 기획했던 기관이랑 한번 경쟁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우리 기술력은 우리가 최고의 어떤 기술력을 구현할 수 있는 팀을 짜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 평가할 때 우리가 기획했으니 우리가 선정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발표자가 말을 못해요. 예, 그거는 좀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 이제 발표 평가나 이런 평가를 할 때 항상 그 업저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기부에서 시민 어떤 참관단을 보내기 때문에 좀 아주 공정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창업사령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